여러분 가운데에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민주당 분들도 많이 오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기대에 차서 이런 후보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들 지금은 심드렁해졌죠. 두 사람 다 무슨 걸린 일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것도 선거 때는 원래 네거티브 공세가 있는 거다. 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서 꼬투리를 잡는 거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거기까지 가는 이 후보들이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윤석열 후보를 방어하고 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윤석열 후보 측의 그런 방어팀들을 보면 아니 저게 보수라는 정당, 보수 측에서 썩으면 저렇게 더럽게 썩는구나. 그리고 그걸 썩지 않았다고 저렇게 비호를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납득하는 것이 아니죠. 이재명 후보 측도 똑같습니다. 방어를 하면 할수록 그냥 신물 난다. 이게 국민의 심정입니다. 이들이 그런데 하는 말은 번듯하지요.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앞에 내놓은 것은 공정, 정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판박입니다. 형제처럼 꼭 닮았습니다. 그래 그들의 말이 이것입니다. 첫째, 나는 공정하고 정의롭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수술하겠다. 이 병든 세상을. 나는 특정 이념에 빠져 있지 않다. 이념 어딘가에 기울어 있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념 다 버리고 실용주의로 간다. 이러고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니까 헌법도 고치고 이 나라의 역사도 고치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나라의 가지가지 시스템 그거 다 고치고 국민의 생각까지 고쳐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먼 남의 나라에 있는 이제는 뭐 좀 노쇠했다고 할 수 있는 마이클 샌델과 화면으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다. 이러고 그런 그 쇼를 했습니다. 보니까 무슨 대화 자체가 되지를 않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뭐 그 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이클 샌델 하는 소리가 한국의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그리고 영화 그 오징어 게임 이게 인상 깊었다 이런 소리나 했습니다.
둘 다 공정이니 정의니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변죽을 울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서로 다른 행성에서 동문서답쇼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다니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머리에 든 게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 사람들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약자에게 발돋움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 일일이 찾아보면서 각 분야에서 남보다 못한 자들에게 남들하고 같은 높이로 올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장애인은 애초에 불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출발선보다 훨씬 앞쪽에다가 장애인은 처음 출발부터 거기서 출발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깊이가 없고 모순된 이야기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은 원래 정상인들하고 같은 대회에서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장애인끼리 굳이 달리기를 해야 한다면 그들하고 같은 조건인 사람들과 실력을 겨룹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걸 모르는 것이죠. 장애인은 머리가 멀쩡합니다. 논리력도 멀쩡합니다. 그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정상인입니다.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장애인은 달릴 수 없지. 장애인은 달리는 데 있어서 무능한 사람이지. 그러니 앞쪽에 앉혀주겠다. 그게 장애인이 달리는 겁니까? 휠체어가 달리는 거지. 그러면 왜 이 정도밖에 국민을 이해 못하는가? 스스로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정을 이루는 절대자다, 권력자다. 이런 마음이 속에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장애인을 예로 들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 약자, 모자라는 자, 소외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엇인가 남보다 못한 자 이렇게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을 다 구제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못났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일일이 개입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국민을 1등부터 5,100만 등까지 세세히 평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등수를 매겨놓고 이러는 것이죠. 아, 국민 김씨, 당신은 5,100만 등이군. 당신은 이만큼 열등해. 당신은 남들하고 경쟁해봤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을 전부 등수를 매긴 다음에 당신은 원래 해봤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못하는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그래 놓고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결국 내가 공정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열등한 만큼
채워줍니다. 이재명 정부는 열등한 만큼 채워줍니다. 우리 정부는 공정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국민들 찾아다니면서 당신 지금 기회를 못 잡은 사람이군. 패배자인 거죠. 당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군. 기회를 잡고 싶어? 당신도 이기고 싶어? 그리고 남들이 갖고 있는 저런 모든 것들을 당신도 갖고 싶어?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를 찍어주면 그거 다 갖게 해주겠다. 물론 이 동네 가서 이야기할 때는 이 동네 사람이 우리한테 다 해주겠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무슨 수로 대한민국 전국에 다 해주겠습니까? 돈이 필요해? 돈 더 주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야 국민 각자가 판단할 국민의 몫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과연 이런 자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해도 되는 그런 나라인가? 우리 국민은 그런 자들을 일꾼으로 뽑는 그런 국민인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정은 이들이 말하는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고 자기 입으로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단지 인생은 인생으로 사는 방식이 있고 선거운동으로 사는 방식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공정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운명적으로 누구는 1등, 누구는 5,100만 등으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진 국민이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운명에 순응할 뿐인데 애초에 등수가 매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국민에게 무엇을 묻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운명적 존재들한테. 우리 국민은 그런 운명 지워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국민 각자가 자기 운명을 주도하는 자기 운명 결정권이 있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소질도 다양하고 개성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 나라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실히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입니다. 간혹 실패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실패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국민들 모두에게 키높이 구두를 신기지 않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키는 이 정도 돼야 된다 하고 모자라는 사람은 높은 구두를 신기고 그보다 높은 사람은 키를 맞추기 위해서 다리를 자르고 이런 짓을 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능력을 키로 표현을 한다면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죠. 제각각인 겁니다. 그러니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체력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로 경제활동이라고 할 텐데, 경제활동은 자유경쟁을 따라서 그 경쟁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경쟁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경쟁에서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자주 이기는 사람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는 바로 이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아마 가장 큰 게 불평등해서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정은 그런 공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했습니다. 경쟁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경쟁은 스스로 쟁취하는 사람에게 성과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은 승리를 많이 해서 많이 가져가는 사람, 그래서 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게 똑같이 균등하지 않은 우리의 세상에는 자유가 있고 자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불평등이 아닙니다. 설령 실패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낸 결과, 그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거기까지의 시간은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걸어온 발자국입니다. 이거는 평등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 앞에서 복종해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최소한의 저항장치입니다. 과거 피지배민의 자기를 지키는 나무막대기 같은 거였습니다. 지금 평등은 무엇인가? 세금을 부과할 때 나한테만 부당하게 하지 마라. 법적인 제재를 가할 때 나한테만 부당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 바로 불평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 뭔가를 혜택을 주는 거다 한다면은 분배에 있어서 평등하게 분배해 달라, 이 정도 될 겁니다. 자유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그리고 영역이 다른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야 너의 능력과 너의 그 경쟁에서 네가 패배를 해서 얻은 게 없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공존의 이웃입니다. 우리 국민은 다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부족해서 생존조차 위협을 받는, 살아갈 수 없는 정도로 빈곤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경쟁에서 번번이 승리하는 사람, 흔히 이야기할 때는 돈이 많아서 경쟁에서 돈 때문에 더 쉽게 성공하는 사람,
이제 이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죠. 그 세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였습니다. 생존 비용을 대준다. 그 이유는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하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일반 국민들보다 특히 돈 버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도 많았고 또 혜택을 좀 더 누린 사람도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 발전을 했고 이제는 풍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해주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는 같이 산다고 느끼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복지가 향상이 됩니다. 이제는 생존 비용이 아니고 생활 비용을 주는 이 세금을 걷어서 생활 비용을 주는 이런 복지를 실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나라가 되면 그게 가끔 약간의 사치, 가끔 이 사람들도 이거 그냥 받기는 좀 미안하지만 그걸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복지, 이것도 가능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더 잘 살게 됐을 때의 일일 것이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아마 그 노력이 양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비참하다. 버림받고 있다. 차별받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듣기에 지금 어렵게 사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듣기에 좀 솔깃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제 경제에서 성장 이론은 끝났다. 아예 경제 자체를 뒤엎어야 한다. 이렇게 한 지가 지금 5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도 여전히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둘 사람들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세금을 걷어서 그걸 재원으로 삼아서 복지를 조금씩 더 향상시키는 일은 분명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더 강력하고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지금까지 방식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근 5년간을 보니까 진짜로 안 됐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 어느 것도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는가? 이 답은 명백합니다. 불공정해서 안 됐습니다. 공정하지 않아서 안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국민은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는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볼수록 긍휼하고 볼수록 비참하고 국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은
아예 싹수가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또 이들은 국가가 구조적으로 틀려먹었다고 합니다. 망할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죠. 부자가 나쁘다. 부자가 불공정의 원흉이다. 똑같이 이야기하면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나쁘다.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불공정의 원흉이다. 왜? 경쟁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그리고 국민이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가 나쁘다. 이게 전부 불공정의 원흉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혁명하겠다. 다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5년 가까이 봤는데 역시 안 되더라. 이 불공정해서 자기들 말대로 그 평등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이 옳았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옳았던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자, 이제 불공정이 무엇인가? 이 나라에서 어째서 불공정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정치인이 나쁜 겁니다. 정치인이 불공정의 원흉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죠. 정치인들이 어떻게 국민이 가져야 할 것을 겁없이 힘을 가지고 위에서 낚아채 갔는지, 뭐 돈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심지어 취직이나 학교 들어가는 거나 상을 타는 거나 해외 유학까지 전부 해먹었습니다. 정치인이 나쁘죠. 대통령과 그 가족이 나쁩니다. 불공정의 원흉입니다. 시장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그 사람들이 나쁩니다. 불공정의 원흉입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이 나쁘고 이재명이 나쁩니다. 이 사람들 불공정의 원흉입니다.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가족들. 국민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누린 그 자리, 지금 가지고 있는 부, 이거 다 국민 거 빼앗아 간 겁니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런 뉴스를 계속 보면서, 그리고 이 나쁜 자들이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제대로 거기에 걸맞는 책임이나 거기에 걸맞는 처벌을 받지 않더라. 심지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래도 옳다, 그래도 그들은 훌륭하다 하는 팬클럽까지 생기더라. 이러니까 국민의 불만이 점점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또 문재인 민주당이나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이들은 이걸 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 억울한 거야. 억울해해. 당신들 남을 부러워해야 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만 저렇게 돈이 많은 거야? 이 사회는 시스템이 나쁜 거야.
그러니 나 윤석열이, 나 이재명이 이 시스템을 다 부수고 너에게 돈을 좀 줄게. 그러면 네가 가질 수 있어. 우리나라를 부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이 나쁜 겁니다. 그들이 불공정의 원흉인 겁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썩었습니까? 그러면서 수술용 칼을 남을 향해 휘두르겠다고 하고 있죠. 대한민국을 부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5,100만 국민은 자유를 지키는 이 대한민국에서만 공존이 가능합니다. 저 불공정한 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우리 국민은 3분의 1이, 3분의 2가 잘려나가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편가름을 하고 바로 그것을 수단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이념의 가장 중심을 자유로 잡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 그리고 우리 국민은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물론 5,100만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불만족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공정을 해치는 것은 바로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문재인이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보면 정치인들이 다시 과거처럼 군림하고 설치고 있습니다. 이러는 것이죠. 나 이재명은 나쁠 수 없다. 나는 비난받을 수 없다. 나는 사과할 수 없다. 이거 윤석열 후보도 똑같습니다. 나 윤석열은 고귀하다. 나의 아내도 고귀하다. 내 아들도 고귀하다. 역시 이재명 후보도 똑같습니다. 이거 다 틀렸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국민 앞에서 고귀한 대통령은 없고 고귀한 정치인, 고귀한 대선 후보는 없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대선으로 공정한 나라, 공정한 국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이 두 사람 다 공정, 상식, 정의가 아닌 삶을 살아온 대표적 인물인 것이 맞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이 다 들켜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 이들의 변명은 모두 거짓말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심지어 이념까지 잘못됐습니다. 애국심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모두를 그냥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죠. 나는 실용주의다. 그러니 이념 따위는 버리자. 그러면 이념을 버리고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공정, 정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이거는 새로운 이념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사기꾼의 거짓말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안 것은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로는 안 된다. 콩가루 집안으로는 안 된다. 이건 지금 이렇게는 이번 대선 안 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